자, 여러분 반갑습니다. 김선덕입니다.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? 조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죠. 고3이 처음이신 분들은 인생 처음으로 이런 게 긴장감인가? 라는 시험에서 느낄 만한 여러 가지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약간 그 짜릿짜릿함 그리고 순간순간 엄습하는 불안감이 한 번씩 찾아올 시기가 되었습니다. 이게 또 3월달 모의고사랑은 조금 다르죠? 그렇죠. 그렇지. 긴장의 강도가 다릅니다. 근데 연습 잘 하셔야 돼요. 왜냐면 6월달보다 9월달이 조금 더 긴장되고요. 수능은 오죽하겠습니까? 그래서 긴장감도 그걸 겪고 있는 자기 자신의 멘탈이든 정신이든 이러한 것들도 지금부터 연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긴장이 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렇죠? 자, 여러분, 오늘은 이제 이 질문을 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습니다. 누가 잘할 것 같니? 6평, 누가 잘할 것 같니? 라고 물어보시면, 그렇죠? 쟤가 평소에 조금 공부 잘했으니까 쟤 잘할 것 같은데? 쟤가 조금 이번에 잘하지 않을까? 근데 그딴 거 다 때려치우고, 일단, 여러분이 잘 하셔야 돼요. 여러분이. 잘 되셔야 된다라는 얘기는, 이제, 제가 이제 들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. 그건 이제 나중에 세뱃돈 받거나, 그렇죠. 이렇게 덕담 같은 거 들으실 때, 여러분 지인이나 친지분들로부터 받으시면 되고, 그냥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잘 되는 거니까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지금 말이 조금 셀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, 나쁜 마음으로 드리는 말씀은 전혀 아니고, 저도 직업이 강사인지라 절실해서 그렇습니다. 여러분이 잘 하셔야 잘 되신다는 걸 해마다 수능 끝나면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을 조금 일으켜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누가 잘할 것 같냐? 라고 했을 때 나!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격과 자신감 같은 거. 그래서 그 자격 있는 자신을 좀 만들기 위해서 6월 평가원을 일주일 앞둔 지금 이 시점에 뭐라도 조금 남아있는 내가 그래도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라는 것을 이제 정신수양의 측면에서 머무르지 마시고요. 그렇죠? 이제 실질적으로 조금 생산성 있게 움직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준비를 한 게 6평 시동 지문입니다. 이제 보통 그 좀 널리 퍼져 있는 용어는 애열 지문이라고 하죠. 근데 이제 제가 생각의 동선이기도 하고요. 두 글자 줄이면 생동입니다. 근데 이것도 보면 시동이거든요. 그렇죠? 이렇게 시작할 때 부릉부릉 이렇게 걸어 놓는 거니까요.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6평을 6월 평가원 딱 당일 그날만 시작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. 시동을 미리 켜두십시오. 그렇죠? 굉장히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. 제가 이제 그분 이름을 이야기를 꺼내는 게 조금 그분한테 죄송스러울 정도로 세계적인 우리나라의 그렇지? 피아니스트인데 곡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. 저는 진짜 그게 깜짝 놀랐거든요. 피아노 건반을 딱 처음 누를 때 곡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이미 시작이 되고 있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. 마찬가지죠. 여러분들도 6월 평가원 시험이 이미 시작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. 지금 일주일 전이면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냥 시동을 켜놓고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 내가 시험장을 찾아가는 것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. 근데 이 또한 정신수양 이런 그런 걸로 안 됩니다. 그런 걸로 안 돼요. 그렇지 생각을 해보세요. 정신수양하고 지금 막 무슨 명상하고 이렇게 해서 해결될 게 실질적으로 움직이셔야 돼요. 그렇죠? 그래서 제가 시동지문을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주문을 한 건 아닙니다. 주문을 이제 어저께 맛있는 거 시켜 먹어가지고 순간 그렇지 입에서 나왔네요. 근데 여러분들이 야 너가 지금 이렇게 그 이름 옆에 N 저 이제 뉴비라고 할 때 그게 또 있잖아요. 너가 이제 신규 강사인데 내가 너의 뭘 알고 이 나의 소중한 시간을 거기다가 투자를 하냐? 자, 미리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이제 약간 나는 검증된 것만 할 거야. 나는 내가 그게 원하는 게 있어. 그렇게 생각하시면 하지 마세요. 내가 이게 지금 그게 아니라
저도 마찬가지예요. 그렇지? 저도 뭐 중요한 거 앞두고 괜히 막 이렇게 저를 요동칠 수 있을 만한 거 시도 안 하거든요. 근데 뭔가 새로운 거 필요했어. 그리고 나는 어떻게 시험이 나오든 다 뚫고 가고 싶으니까 이것저것 새로운 색깔도 한번 체험해 볼 거야 라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한번 그렇지 사용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자, 보세요. 일단 저는 뭐 여기 전공했다고 써 있습니다. 근데 영어 전공이기도 한데요. 통번역 전공인 게 저의 가장 킥포인트입니다. 유니크하죠. 통역과 번역. 그게 사실은 시험장에서 여러분이 하시는 거거든요. 여러분 시험장에서 뭐 하세요? 글 읽고 사실은 번역까지는 안 가요.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번역은 굉장히 고도화된 기술입니다. 요즘 이제 AI가 다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글쎄요. 아직까지는 번역가의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. 그래서 번역까지는 안 가는데요. 어쨌거나 시험장에서 딱 본 다음에 거의 동시통역 같은 느낌. 그렇지. 읽으면서 바로 다다다닥 해가지고 답까지 골라야 되는 게 판단력이거든. 그냥 말만 옮겨주면 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. 그렇지? 그래서 어쨌거나 저는 여러분이 시험을 보시는 그 과정이 약간 통역과 번역이 묘하게 섞여 있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. 근데 그걸 전공했기 때문에 수능 영어와 통번역의 차이점도 크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냥 피상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. 그리고 이제 검증은 이런 걸로 말씀을 드릴게요. 어쨌거나 메가스터디, 러셀, 이 대기업에서 공식 요원으로 해가지고 출제위원을 담당을 했었다. 그리고 이제 메가스터디 안에서가 아니라 메가스터디 바깥에서부터 이미 책을 계속 세상에 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. 뭐 1인 출판 이런 거 말고요. 제가 브랜드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떤 이렇게 아주 유명한 그 브랜드 회사에서 2015-16에 이미 전국의 서점에 제가 이제 공동 집필을 한 책이 세상에 나간 적이 있다. 그래서 그로부터 10년 후에 지금은 메가스터디에 있네요. 어쨌거나 10년 전부터 세상에 얼굴을 보지 못한 사람한테도 책으로만 어필할 정도로 컨텐츠는 잘 만들어 오던 사람이다. 그리고 이제 이건 생산자고요. 우리 이제 사용자, 우리 학생, 내 제자. 그렇지. 제가 얘를 2년이나 끼고 있었다니까요.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싹 다 지우고 한 번 더 풀어본 적도 많았다. 뭐 이제 자기가 원하는 학교를 간 친구인데요. 뭐 요 정도면 되지 않을까. 그렇죠? 적어도 제가 잘합니다. 막 이렇게 그냥 아무 근거 없이 얘기하는 것보다 살아온 흔적과 족적이 남아있다. 그렇죠? 오피셜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. 뭐 어떻게 보면 이걸 홍보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글쎄요. 그 목적은 조금 아닙니다. 그 목적은 조금 아니에요. 그렇죠? 어쨌거나 이 지문을 풀어보실 때 마음 담아서 푸셔야 6월 평가원 시험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에 드리는 겁니다. 자, 여러분 먼저 이 생각을 조금 해봅시다. 그러면 시동지문을 왜 준비했습니까, 선생님? 제가 늘 하는 얘기거든요. 여러분이 기출 신복론자에 너무 빠져 있는데 기출 신복론도 예쁠 때가 있어요. 1, 2, 3, 4월 달까지는 기출에 빠져 있어도 되고요. 비기출 문제에 손대는 거 저 좋아하지 않아요. 그래서 제 커리큘럼도 1, 2, 3, 4월 달에는 기출에 올인하고 있습니다. 그때 프레임을 깨끗하게 잘 세워야 나중에 거기다가 예쁜 뭐 페인트를 칠하든 건물을 꾸미든 아주 좋은 건물이 나오는 거지. 그때 철근이 썩어버린 상태에서 시작하면 사실 의미 없거든요. 근데 지금은 어쨌거나 저쨌거나 5월 달에 공부를 막 시작한 반수생분들도 있을 거고 다시 한번 으쌰빠쌰 해보는 그치 고3분들도 있을 거니까 일단은 그 앞부분은 차치하고 여기에 좀 집중해 봅시다. 여러분 6월 평가원 시험날 그러니까 이제 그 1시와 2시 그 사이에 영어 시험을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? 그게 기출 문제입니까?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이 문제를 풀 그 당시에는 기출 문제가 아니죠. 이제 곧 그 시험이 끝나면 기출이 될 문제들이지 문제를 푸는 당사자한테는 기출 문제가 아니에요.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시험 앞두고는 처음 보는 글로 연습해야 됩니다. 처음 보는 거. 선생님, 저는 기출문제 아직 안 푼 거 남아있는데 그거 푸셔도 상관없어요 라고 얘기하기에는 이건 내 캐스트니까 그냥 얘기 드리자면 조금 그래도
비기출 문제 푸시는 게 낫지 않나? 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기출 문제가 옛날 거 풀면 그거 옛날 느낌이 좀 나거든. 그렇지? 그리고 1, 2, 3, 4, 5월 달에는 기출 문제가 아주 그 옛날 거든 뭐든 막 10년 전 거든 다 좋거든. 근데 너는 지금 미래에서 다가오는 시험을 보는 건데, 그렇지? 막 패션만 해도 하루아침에 약간 트렌드만 바뀌어도 막 이렇게 하면서.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가 트렌디하다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. 어디에서도요. 우리 수험가에서도 트렌디한 컨텐츠, 트렌디한 강의. 그게 지금 옷 잘 입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. 그렇죠? 딱 읽어봤을 때 요즘 평가원 틱하다. 그렇지? 뭐 요즘 평가원 틱해야지 옛날 평가원 틱한 걸로 연습하면 시험장에서 괴리감이 조금 클 겁니다. 자, 뚫고 나아가는. 평가원 당일날 시험 딱 하잖아요. 글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, 여러분. 근데 약간 막 이렇게 큰 장벽, 허들 같은 게 보이면 힘싸움에서 밀리면 이제 그 문제는 틀리는 거고. 그렇지? 근데 이걸 허들이 설치가 돼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막혀본 것도 경험을 해봐야 시험장에서 이렇게 막혔을 때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는가도 피드백이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, 주변부에서 해결책을 자꾸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. 그게 모든 문제의 원흉이 됩니다.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냥 문제가 문제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요. 그냥 지금 다가오는 게 비기출 문제예요. 비기출로 연습하십시오. 그렇죠? 그리고 또 하나. 아까도 계속 얘기하는데 정신수양 이런 거 조금 하지 마세요. 그렇지? 하나라도 더 풀고 가시고. 그렇지? 이게 MBTI에서 F의 영역도 굉장히 중요해요. 심리, 그날 불타는 쿠쿠다스가 되면 안 되니까 시험장에서. 근데 시험장에서 여러분을 지휘하는 거는 실력입니다. 가끔 이제 선생님 제가 아침에 열이 난 상태였는데 시험장에서 그 긴장감이 빡 돼가지고 그냥 빡 하고 집에 와서 쓰러졌다.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강하거든요. 그래서 컨디션 관리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실력 관리를 조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. 그래서 저는 시동지문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전달드리고 싶었던 게 끝에 끝까지 전심전력을 하는데 제발 우직하게 좀 해라. 그렇죠? 공부 꼭 이제 좀 가볍게 하시고 자꾸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해주는 확증 편향에 빠지신 분들은 6평은 뭐 과정에 불과하다, 욕망수잘이다.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 센 이야기가 아니거든요. 현장에선 더 세게 얘기하니까. 그렇지? 욕망수잘은 그런 친구들이 입에다가 올리는 이야기가 아닌 거 아시죠? 정말 열심히 했어. 미친 듯이 열심히 했는데 6월 평가원을 망해버렸어. 그럼 이 친구는 보통 수잘로 이어집니다. 근데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적당히 그냥 군중 심리에 의해서 조금 하는 느낌, 고3인 느낌, 공부하는 느낌. 그렇지? 카페 가서 음악 들으면서 편하게 케이크 먹으면서 그 공부하는 느낌. 그런 느낌 정도로 그냥 체험과 관람 정도 하시는 분들이라면 욕망을 하면 수망을 할 가능성이 크다. 그렇죠? 그래서 여러분, 제가 얘기하는 게 지금 좀 세긴 한데요. 여러분들도 타인한테 그렇게 조언하지 않을까요? 제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. 타인한테 조언하듯 자기한테 조언해라. 그렇죠? 자, 그래서 여러분, 끝에 끝까지 멘탈 관리 좋습니다. 컨디션 관리 좋아요. 정신 관리 좋습니다. 근데 실력 관리를 더 합시다. 하나라도 더 알 수 있고 하나라도 더 실수 방지를 위해서 내가 연습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걸 찾아서 해봅시다. 괜찮으실까요? 시험장에서는 혼자 가서 앉아 있는 겁니다. 아무도 없어요. 여러분이 믿고 따라가시는 각 과목별 선생님도 없고요. 저 베스트 프렌드도 없습니다. 그렇지, 내가 힘들 때마다 내 이야기를 들어줬던, 나의 마음을 안심시켜줬던 그런 정신적인 존재들, 소울메이트도 없어요. 혼자 가 계시는 겁니다. 그래서 혼자 내가 그 상황을 어떻게 이끌고 갈 수 있을 것인가를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. 시동지문은 짧습니다. 10문제도 되지 않아요. 그렇죠? 시동 켜는 건데 막 10문제, 20문제 그건 조금 오버하잖아요. 여러분 지치게 하면 안 되니까. 그래서 이 짧은 시간만이라도 혼자 내가 해내고 있는가를 한번 관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해보시라니까요. 또 연습하다 보면 혼자 강해지는 연습이 됩니다. 여러분. 그래서 누가 잘할 것 같으세요? 앞에 잠깐 돌려볼까요? 이런 친구가 잘하겠죠. 여기 심자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그런 방어기제, 자기합리화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6월 평가는 망해도 괜찮아요. 과정이니까. 그거는 아무나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.
그렇지? 제가 말하는 건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내가 똑똑해지고 갈 수 있을 것인가. 이것에 온 마음과 온 힘을 쏟는 사람. 그리고 6월 평가원 시험이 끝나는 그 마지막 교시 마지막 1분 1초까지 열심히 한 사람. 그렇게 한 사람. 그러면 6월 평가원을 망해도 수능을 잘 볼 것이고 6월 평가원을 잘 보면 수능날 날아가 버릴 거고 그렇게 될 겁니다. 그렇죠? 제가 할 수 있는 건 힘들면 돼요. 저는. 시동짐은 예열짐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저와 제 어제 실장님과 수석조교쌤 새벽 1시까지 일하셨습니다. 그렇죠? 힘들면 됩니다. 그렇죠? 우리가 힘들면 여러분이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그게 제 직업이니까 재밌게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바이브 언론이다 라는 거 누가 잘할 것 같냐? 여러분입니다. 그렇죠? 자꾸 다른 사람이 잘할 것 같아. 비교도 하지 마. 그냥 혼자. 너만 봐, 너만. 알았지?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계속 연습해보자. 이 세상에 내가 성공 못하면 누가 해? 이 정도 얘기를 할 수 있고 뭔가 시험을 망쳤을 때 울분을 토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한번 밀어붙여보자. 그렇지? 근데 그 울분이 분명히 나중에 꽃이 되고 멋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될 겁니다.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그렇죠? 나 누가 잘 될 것 같아요? 나 아시겠지? 이렇게 탁 모니터 보시면서 거울 보시면서 내가 잘 될 거야.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공부해. 이렇게.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정신수양해. 어떻게 해야 돼? 공부해. 하나라도 더 보자. 다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잠은 줄이시면 안 돼요. 그렇죠? 잠깐 이제 한 오후 1시 정도에 점심 드시고 조금 할 거 없어. 만약에 그럼 10분이라도 누워서 자버리고 저녁에는 통잠 길게 잘 수 있으면 자고 드시는 건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. 그렇지? 근데 잠만 7시간 이렇게 자버리면 통잠을 그 상태에서 공부하시잖아? 그럼 무조건 더 잘 될 수밖에 없어. 마지막에 가서 갑자기 잠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전혀 미안하지 않아. 그래서 잠 진짜 중요하니까. 그래서 어쨌거나 저쨌거나 시동짐은 열심히 여러분 만들었으니까 자기 것으로 조금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시동짐은 활용할 때 당부사항 딱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.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컨텐츠 제목이 뭐 이런 거예요. 아이고 앞으로 너무 많이 간다. 여기 이제 사피엔스라는 게 제 배기출 어떤 책인데 거기에 있는 녀석들만큼 어렵게 가져가진 않았어요. 그렇죠? 가볍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갑게. 그러니까 가볍게 하시라는 건 뭐죠? 혹시 이게 7문제 풀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틀렸어. 그러면 시험 앞두고 불안하지 마셔. 아시겠지? 그냥 차갑게 7문제 중에 한 2-3문제 틀렸네? 그렇지 뭐 오답 정리하면 되지 뭐.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고 쿨하게 그리고 한 2-3문제 내가 오답 정리했으니까 시험장에 가서 2-3문제 더 맞겠네? 왜냐면 그 빈틈이 채워졌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진짜 완전 멋있는 사람이야. 아시겠죠? 자, 바이브 언론입니다. 혼자서 생각해 보시고 혼자서 길을 만들어 가십시오. 분명히 남아있는 일주일도 아주 멋있게 채우실 수 있을 것입니다. 김선덕입니다. 감사합니다.